저는 이번에 그 중등 특수 합격 전략 소개하러 온 저는 이러한 목차로 이야기해 드릴 건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재수로 붙었기 때문에 약간 N수생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초수생들도 도움 될 수 있는 내용 많이 넣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전 초수 때 마이너스 2점으로 채탈됐고, 그리고 재수로 합격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 1차 컷은 8.33 플러스였고, 제 MBTI는 ENTJ인데, 근데 좀 P 같은 J여서 제가 계획을 막 잘 세우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성향인 분들이랑 좀 지금 제 스타일이 잘 맞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 장점은 끈기랑 인내심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중에 멘탈이 나가서 공부를 그만두거나 그런 일이 없고, 그래도 끝까지 했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잃지 않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면 뭔가 길이 안 보이고 이걸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자기 자신을 믿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점은 제가 집중력이 되게 짧아요.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정말 잡생각이 많아서 하다가 시계 보면 막 5분 지나 있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을 정말 잘 못 세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기본 이론 공부법인데, 저는 기본 이론이 잘 돼야 어쨌든 제대로 공부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본 이론을 가장 중점적으로 설명했어요. 저는 채탈했다 보니까 약간 기본 이론 강의에 올라타는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래서 3월 1일부터 저는 공부를 시작했고, 그 기출 강의를 듣기 전까지는 제가 독학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서를 독학을 했는데 이게 책이 4권이잖아요. 그래서 3월 1일부터 했는데 기출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3주 동안 4권을 다 혼자 다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 공부했던 책이 있고 거기에 필기랑 줄 쳐놓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새로운 책에 다 옮겨졌고, 그리고 진짜 꼼꼼하게 하나씩 읽었어요. 약간 중요해 보이지 않아도 일단 다 읽고 넘어갔고, 지금 아니면 나중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초반부에 시간 많을 때 안 중요해 보이는 것들도 많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때 되게 저는 집중이 잘 됐어요. 제가 아까 집중력이 되게 짧다고 했잖아요. 근데 스스로 독학을 하니까 제 자신의 페이스대로 갈 수 있고, 강의를 듣고 바로 이렇게 진도 급하게 가다 보면 가끔 이해 못했는데 넘어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제가 꼼꼼하게 소화하고 넘어갈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형광펜 공부법인데,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형광펜 색깔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저는 책에서 이따 예시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장점은 약간 연한 핑크색, 단점은 연두색, 중요한 건 노란색, 그리고 커리큘럼을 하다 보면 기출, 그리고 영역별 모고, 파이널 모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오답을 다 색깔별로 다르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는 그 유튜브에 보면 이용규 변호사 형광펜 공부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그거를 보고 거기서는 약간 법이나 사법고시 공부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제가 특학에 나름대로 녹인 게 이 방식이었고, 장점은 일단 영역별로 이게 색깔이 다 다르다 보니까 구조화가 되게 잘 돼요. 처음에는 이거는 이 색깔, 이거는 이 색깔 이러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익숙해지면 정말 구조화가 잘 돼서 자신이 필요한 부분을 바로 찾고 추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색깔별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기억이 더 잘 남아요. 처음에는 진짜 이렇게 제가 보라색으로 써진 부분을 뭐가 뭐였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서 포스트잇에다가 기출 오답은 주황색으로 이렇게 칠해놓고 이렇게 색깔별로 다 해서 책상에 붙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따로 기억하거나 보지 않아도 저절로 잘 표시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예시인데, 여기 보면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는 노란색을 표시를 했고, 그리고 진한 초록색 있잖아요. 이게 눈에 되게 잘 띄는 이유가, 이거는 파이널 모고 때 틀린 거를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근데 파이널 때도 틀린다는 거는 제가 거의 1년을 공부했는데도 아직 기억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에 잘 띄는 색깔로 해서 나중에 시험장에 들고 갈 자료 만들 때 그럴 때 넣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연두색이랑 위에 핑크색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장점, 이건 단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 되게 너무 색깔이 많아 보일 수 있는데 나중에는 아 이거 무슨 장점이 뭐였지? 할 때 바로 핑크색 보면 되니까 찾기 쉬워요. 또 이거는 여기 보면 이게 화면에선 잘 구분이 안 될 수 있는데 책에서는 되게 연한 핑크랑 형광 핑크랑 구분이 됐거든요. 이것도 뭐 기출 오답 아니면 영역별 모고 오답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단권화가 잘 맞았기 때문에 단권화를 추천드리는데 그 한 자료에다가 그 모든 커리큘럼을 진행하면서 새로 알게 된 지식이나 아니면 강론 자료 내용 그리고 필기 같은 거를 하나에 다 적는 게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단권화 자료가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기본 이론서에 다 했고 하나는 압축 특강 자료에 다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합격 노트를 PDF로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해도 될 것 같고 개인 취향에 맞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왜 2가지 자료로 했냐면 일단 저는 책으로 보는 게 더 편해서 기본 이론에 다 했고 하지만 저희가 꼭 책을 다 들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외부 상황에 있을 때 뭐 휴대폰이나 연동을 해놓으면 내가 바로 찾아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PDF 자료로도 하나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계속 회독할 자료에 단권화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서브노트도 제가 초수 때 만들었어요, 직접. 근데 만들었지만 결국 안 보게 됐어요. 그래서 시간은 많이 들었는데 뭔가 효과는 좀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서브노트가 잘 맞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자신이 만든 서브노트에 강론 내용이랑 필기 내용 이런 거 다 적어서 그걸로 계속 회독하면 그것도 일종의 단권화니까 그 방법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취향껏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린 형광펜 그 공부법 사진은 기본 이론서였고 이거는 압축 특강 자료인데 이거는 혹시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저는 그 은진쌤 카페에 이거 모든 영역 다 올릴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저는 이런 형식에다가 이거 다 스캔해서 붙인 거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없는 내용을 필기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도 약간 색깔이 다 나름 저희 규칙에 따라서 색깔 표시한 거고 이런 식으로 단권화를 하고 얘는 휴대폰이나 모바일 기기로 태블릿이나 그런 걸로 외부 상황에 있을 때 확인하는 용도로 썼어요. 그래서 진짜 실물 교재가 없을 때 갑자기 궁금해진 부분을 태블릿에 검색하면 그 부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 정보 찾기가 좋았고 또 아무리 인고생이라고 해도 가끔 여행을 가거나 놀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긴급용으로 해독하기 좋아서 약간 이렇게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자료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출 분석인데 저는 여기서 알려드리는 스터디 방법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참고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기출 분석은 기출 심화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영역별 기출 문제를 풀기 전에 일단 이건 당연한 거지만 해당 영역 기본서를 회독을 했어요. 그리고 문제를 풀고 이게 채점하기 전에 강의를 들으면 내가 뭘 틀렸는지 모르니까 다 비슷한 집중력으로 보게 되는데 채점을 하면 내가 틀린 부분을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채점을 한 후에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서에 틀린 부분은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기출에서 틀리면 주황색 형광펜으로 표시를 했고 한 영역의 기출풀이가 끝나면 다시 해당 영역을 회독하면서 복습을 했어요. 그래서 한 커리큘럼당 2번씩은 책을 회독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시험 칠 때쯤에는 거의 한 7번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회독을 많이 하면 진짜 이게 나중에 어떤 힘이 되냐면 정말 생각이 안 나는 건데 아니면 중요하지 않게 본 건데 약간 긴가민가하게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 식으로라도 어떻게든 맞추는 게 중요하니까. 그리고 이런 방법은 진짜 영역별 모고랑 파이널 모고 때도 계속 미리 회독하고 문제 풀고 채점하고 강의 듣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강의 들은 다음에 다시 회독하면서 틀린 부분 색칠해 놓은 걸 복습하고 그리고 저는 일단 틀리고 맞고 이거는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어떤 분들은 막 틀리거나 맞아도 크게 막 표시 안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맞으면 이렇게 동그라미를 쳤고 틀리면 끄었다가 이해를 하면 이렇게 뾰족하게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은진쌤이 그 중요한 부분은 별표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별표 칠하고 만약에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위에 물음표를 하고 카페에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자료를 조금 더 찾아봤어요. 그러면 나중에 한 번 더 복습할 때 그 부분을 더 집중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스터디인데 저는 진짜 이걸 하면 진짜 기출 개념은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정말 제가 경험해 본 거예요. 제가 원래 초수 때는 인출이 정말 안 됐어요. 그래서 한 거의 8월, 9월 그때쯤까지 인출이 안 돼서 좀 심각했었는데 이걸 하면 정말 인출 실력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 짝스터디로 했고 제가 집에서 그 올인 재수로 하다 보니까 같이 공부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냥 특군 카페에서 구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또 저랑 엄청 먼 지역에 사셔가지고 실시간 쌍방향으로 했는데 페이스톡으로 했어요. 카톡. 그 줌은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초수 때 약간 한 9월인가 10월쯤에 급하게 연도별 기출 분석 자료를 제작을 했었거든요. 그거를 이때는 거의 한 3월 말부터 돌렸어요. 그래서 서로 질문을 하고 꼼꼼하게 인출해서 말을 못하면 끝까지 말할 수 있도록 계속 스파르타식으로 했는데 주 2회 했고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렸는데 이게 잡담이 포함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공부에만 집중하면 2시간 걸려요. 그래서 저는 진짜 외롭고 쓸쓸했기 때문에 스터디에서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게 반복하다 보면 진짜 인출이 잘 되거든요. 처음에는 막 그 뭐였지? 쌤 힌트 좀 주세요. 막 계속 이랬는데 나중에는 진짜 막 엄청 막 술술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여러 명보단 짝스터디가 진짜 시간도 절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않으니까 더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예시 자료인데 이거는 지금 23년도를 가지고 온 건데 이거를 제가 14년도부터 23년도까지 유초중 이렇게 다 만들었었어요. 이거를 3월 말부터 진짜 한 10월 말인가 11월 초까지 2번 돌렸거든요. 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 이렇게 줄이 이렇게 딱 있고 앞에 큰 제목 같은 거랑 뒤에 세부 내용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부분을 질문을 하면 그 짝이 이제 이 부분을 인출해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로도 말 못하면 하나 빠졌어요. 이런 식으로 말해서 끝까지 다 말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는 그 테마라고 뭐라 해야 되지? 이렇게 인출해야 되는 영역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다 내용 말해야 되는 내용 같은 걸 다 했었거든요. 이게 직접 만드는 게 진짜 추천하는 게 제가 이거 진짜 경험인데 제가 초수 때 그 23년도 문제 그 2분 척추 중에서 척수 수막류가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자료를 타이핑하면서 척수 수막류 이렇게 쳤는데 시험 때 척추인지 척수인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제 손가락이 타이핑 위치가 척수인 거 기억해가지고 맞췄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본인이 직접 타이핑하면 이게 기억에 정말 잘 남더라고요. 근데 이 자료를 진짜 2번 돌리면 기출 개념을 진짜 다 외워요. 정말로. 진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짜로 가능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한 2번 돌리시면 진짜 기출은 다 잡고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요즘은 너무 지엽적인 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기출 같은 거를 다 맞춰야지 남들보다 점수를 어쨌든 확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정말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영역별 모고랑 파이널 모고인데 얘네는 결이 비슷해서 같이 묶어놨어요.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해드린 방법이랑 진짜 똑같아요. 그냥 모고 풀기 전에 해당 영역 기본서 회독하고 문제 풀고 강의 듣고 그리고 또 이렇게 표시 다른 색깔로 하고 근데 저는 진짜 요즘 시험이 워낙 지엽적이고 어려운 게 많이 나오니까 영역별 모고를 잘 공부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문제 7, 8월에 문제 풀면 뭐 이런 거까지 나오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막상 시험장 가면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지엽적인 거다 보니까 정말 많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틀린다고 해서 진짜 기죽을 필요가 없는 게 나 이거 공부하면 되겠다. 나 이거 몰랐구나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 부분을 공부하면 나중에 시험장 때도 생각나고 이제 여러분이 약간 빈 구멍을 채워서 가는 거니까 좋게 생각하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올인 재수에다가 또 채탈 재수였잖아요. 그래서 좀 여유가 있었어요. 시간적 여유도 많고. 그래서 후배가 다른 분 거를 줘가지고 저도 한번 복습 겸 풀어봤는데 솔직히 은진쌤 거 푸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널도 진짜 이제부터는 순서가 막 뒤바뀌니까 기본서는 그냥 저는 1권, 2권, 3권, 4권 순서대로 했는데 어쨌든 회독은 계속 해야 되거든요. 이게 기본서 회독을 놓는 순간 이게 순식간에 지식이 사라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탄력을 잃지 않고 해줘야 되고요.
진짜 아까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기서까지 틀리면 진짜 아직까지 기억 못하는 건데,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아까 영역별로 이게 커리큘럼별로 색깔을 다 다르게 해서 표시를 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결국 이때까지 오는 거는 그 전에 계속 틀렸던 게 이때까지 와요. 그래서 형광펜 색깔이 한 3개, 4개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고, 그래서 저는 꼭 틀렸던 부분을 다른 색깔 형광펜으로 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많이 겹겹이 쌓이면 내가 정말 못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파이널 모고 때는 정말 눈에 확 튀는 색깔로 해서 나중에 파이널 시험장 자료로 가져가시는 거 추천드리고, 그리고 하나의 모고가 끝나면 그 모고에서 나온 개념들을 다시 주시는 자료 보면서 공부하고 오답 체크하고 복습하는 거 진짜 빠뜨리면 안 돼요. 그리고 모고를 제때 제출하면 첨삭을 받을 수 있는데 되게 꼼꼼하게 피드백을 해주셔요. 그리고 등수도 원하면 알 수 있는데 저는 이런 게 좀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성격이어서 매번 등수 보고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잘 나와서 좋다기보다는 내가 이 정도구나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정말 피드백을 받으면 답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되고 개념 서술을 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넣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체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건 예시인데, 저는 인강생인데 진짜 재밌었던 게 강의하실 때 제 거가 약간 5개념의 대표 예시로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잘 쓴 답안으로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인강인데도 되게 막 친밀감 들고 내 거다 약간 이런 그게 있었거든요. 진짜 익숙한 글씨체가 나와서 처음에는 와, 이 사람 나랑 글씨체가 정말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1회차인데 1회차가 피드백이 제일 많아서 들고 왔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어떤 식으로 작성해라 이런 피드백이 있는데 나중에 4회차 되면 피드백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정말 없어져서 거의 피드백이 없어요. 그만큼 많이 발전하니까 첨삭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격주다 보니까 그 중특을 쉬는 날에는 이제 초특이 나오고 초특 쉴 때는 중특이 나오고 하는데, 그럴 때는 꼭 다른 모고 풀면서 이렇게 다른 영역 거 풀면서 개념을 하긴 해야 약간 모두 다 잡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법 교육 과정인데 저도 법이랑 교육 과정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무작정 외우는 걸 되게 안 좋아해요. 이해가 돼야 외워지는 타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진쌤이 주신 게 되게 가독성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밴드 스터디를 했는데, 일단 요일별로 분량 정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 분량에 맞는 퀴즈를 내고 서로 답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이게 안 외워지고 답도 하기 어려워서 사실 막 뺏겨 쓰고 막 그러기도 했는데 계속 반복하면 기억이 나요. 이게 좀 오래 걸렸어요. 거의 한 10월 달쯤 돼야 겨우 좀 안 보고 막 쳐지거든요. 이렇게 타이핑이.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안 외워진다고 바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도 끝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특학을 하는 것보다 조금 가볍다고 생각이 들고 약간 비중이 낮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놓치게 될 수도 있는데, 강제성이 있으니까 조금씩이라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부분이 제가 범위를 잡은 건데, 그 페이지를 이렇게 범위로 잡거나 아니면 총론에 보면 뭐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큰 숫자가 있는데 그런 걸로 잡았고, 그리고 문제도 약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때는 10월 말이어서 정답률이 매우 좋았는데 이게 처음에는 저도 이 친구가 답을 제대로 했는지 보려면 다시 총론 자료 같은 걸 보면서 답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때쯤 되면 저도 이제 기억이 잘 나서 딱 보고 맞았네 이렇게 가능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기타로 공부 이야기랑 마무리를 해보자면, 저는 진짜 하루살이처럼 공부를 했거든요. 이게 다른 분들은 막 주간 계획 세우고 월간 계획 세우고 하는데 저는 진짜 그런 거 아무리 해도 제가 계속 바뀌고 안 지켜지고 보지도 않아서 그냥 플래너에다가 매일 공부 시작하기 전에 딱 의자에 앉았을 때 그냥 일일 계획을 짜고 그냥 거기다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했어요. 그리고 공부가 끝나면 스터디 플래너에 오늘의 한마디를 기록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초수 때도 했고 재수 때도 했는데 정말 추천해요. 왜냐하면 이게 많이 지치는데 스스로에게 다독여주는 느낌? 그런 걸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집중력이 짧다고 했는데 딱 제가 책으로 막 공부하다가 시계 보면 5분 지나 있고 또 하다가 보면 7분 지나 있고 이랬는데 그냥 그런 거를 계속 이어붙이면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냥 5분을 계속 붙이면 결국은 뭐 몇 시간 되는 것처럼 집중력 짧아도 거기서 일어나서 어디론가 가는 게 아니라 앉아서 다시 시작하면 충분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열품타를 사용했는데 이거 광고는 아니고 그냥 다른 분들 공부하는 거 보면서 자극도 받고 내 공부 시간을 기록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남들이 막 제 거 따라잡을 것 같으면 이 사람 따라잡히면 안 되는데 하면서 더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 시간도 더 늘어났어요. 초수 때는 이거 안 했거든요. 그리고 캐릭터가 되게 귀여운데 일단 이거 먼저 보여드리자면 약간 이런 식으로 열품타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 다른 사람을 뭔가 앞지르고 싶거나 내가 쫓길 것 같으면 더 하고 그래서 좋았고, 다른 분들 캐릭터도 너무 귀여워가지고 계속 공부하면서 많이 틀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캐릭터가 공부를 많이 할수록 그 외형이 변하거든요. 저는 원래 새였는데 알에서 점점 부화하고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이거 플래너는 제가 진짜 이런 식으로 그냥 이걸 하루하루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못 알아보실 수도 있는데 약간 그냥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서 체크, 못했으면 X, 하다 말았으면 세모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한 시간은 이렇게 다 적었고, 이거는 진짜 순 공부만 적었어요. 인강이랑 그런 거 빼고 순수 공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오늘의 한마디를 썼습니다. 열품타는 이렇게 시간이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성찰하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진짜 재수긴 했지만 정말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공부해야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저 이번에 정말로 떨어지면 다시 간호학과를 가거나 뭐 군대를 가거나 약간 스타벅스를 가거나 약간 그런 생각으로 공부했거든요. 이거 진심이고, 그리고 약간 1차에서 고득점이 진짜 중요한 게 1차에서 고득점 하면 진짜 2차에서 본인이 떨려서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진짜 외부 상황으로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1차를 그 사고 같은 게 뒤집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커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꽃이 피는 시기는 모두 다르고 꽃은 언젠가 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은 다 하나의 꽃이고, 그래서 진짜 시기가 다를 뿐 결국은 핀다. 저는 진짜 봄에 피는 것도 있고 여름에 피는 것도 있고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친구들이 이미 다 붙어 있을 때 나는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 이 생각으로 했어요. 그리고 과정은 진짜 괴로운데 그래도 결과가 나오면 그게 다 미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옛날에는 제발 붙여주기만 해줘 이러는데 이제는 막 신규 어렵다 막 이러고 막 이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번에만 좀 잘 버티면 좋을 것 같고, 진짜 이게 저도 터널 속에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결국 끝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천천히 걸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렇게 제 합격 전략 들으러 이렇게 기다려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꼭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고, 전 선생님들 진심으로 응원하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